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수고하던 LG전자기술원의 박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여튼 고윤자학회에 일단 초청을 해주신 안동주 교수님하고 관계부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한 30분 동안에 저희가 이 고분자 캔서 심포지움에서 사실 이제 이 폴리머 쪽을 좀 부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급적 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결국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 진단용이나 이제 스크린용으로 센서 칩을 개발하는 쪽으로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자기술원의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그룹에 있고요. 말씀드릴 내용 서론하고 약간의 이제 리뷰를 조금 시간이 되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선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제가 멀티디스플리너리라는 말을 사용을 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런 분야의 일들이 어떤 한 분야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일렉트로닉스 세미컨덕터 칩상의 DNA도 반응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캐플리 컬럼도 그렇게 완두콩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 디바이스라고 해서 미세 유체 핸들링 관련된 그런 분야, 또는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분야가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빛을 내는 그런 분야가 가고 있고요. 이런 분야의 일들이 최근에 기업 위주로 해서 컨퍼런스도 한 달이 멀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칩 정의를 저 나름대로 이제 했을 때요. 일단 머티리얼 측면하고 이 용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나 이제 올리고모, cDNA나 올리고모 타입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 서피스에 이제 어레이화 된 형태가 DNA 마이크로 어레이나 C라는 얘기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이제 박찬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엔티가 되나 이런 것들 효소 이런 것들이 올라간 프로테인 어레이, 프로테인 C, 그리고 이제 결국 진 레벨에서 프로테인 셀룰러 레벨까지, 셀 시간 되는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로 봤을 때는 이제 다이그노스틱 파트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센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소형화된 의미로 저는 이제 인터그레이티드 된 시스템으로서 이제 랩 칩이라는 제목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건 이제 바이오 메디컬 파트로 이제 임플란터블 칩, 포스틱 디바이스와 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아마 최정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이런 바이오 메모리나 바이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이제 인간 유전자가 이제 35,000개 수준 정도로 이제 밝혀졌지만 프로테인은 사실은 한 진이 한 프로테인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인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이제 이런 기능 연구가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고 각광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단계에서 봤을 때는 임상 시험 이전에 셀룰 레벨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또는 이제 셀룰로믹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스캐닝하고 다이그노스틱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면요, 결국은 이제 찾는다는 개념이죠, 스캐닝은. 그리고 찾은 물질이 똘똘한 기능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찾은 물질만 이용을 하면은 다이그노스틱 파트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전자 A, B, C 타입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노멀하고 캔서 셀 간의 발현 정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발현도가 다른 그 지인만 인포메이션을 시키면은 스피시픽 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쓰일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그노스틱 파트하고 스크리닝 시장이 사실 현재 바이오칩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포텐셜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단 분석 쪽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 바이오 센서는 점점 인터그레이션 되는, 그래서 이제 레버노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컨벤셔널 테크놀로지하고 컴피티션에서 이제 이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바이오 센서 시장은 이 혈당 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마켓으로 이제 그 SPR 원리를 이용한 그런 기기, 그쪽 시장이 제일 큰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샘플 전처리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인터그레이션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루이드스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결국 캐피러리 관을 통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실제로 프레셔를 이용하거나 뭐 다른 미케니컬하게 이제 펌핑하는 거를 갖다가 일렉트로카이네틱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버추얼 밸브 개념으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 시스템의 그 컨피그레이션이 결국 이제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엘렉트리컬 시그널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샘플 중에 특정한 바이오케미컬을 측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결국 그 전체 스텝이 가장 필수적인 거고요. 이 세퍼레이션 스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이크로 플루이딕 그런 그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 디텍션은 대부분 이제 옵티컬 메소드가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그레이션하고 멀티플하게 디텍션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유리하고, 기존의 SA 플랫폼하고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뭐 전기과학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프로테인 칩 쪽은 결국은 DNA나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네이티브 프로테인을 올려놓고서 프로테인 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그 펑션 어레이 타입의 어떤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테인 리안을 붙여놓고 특정한 프로테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결국 이거는 멀티플한 이뮤노 센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 개념으로요. 스크리닝 개념으로 약간의 이해를 말씀드리면, 이 보통 컨벤셔널하게 시험지에서 쓰는 96웰 타입에서, 요거는 이제 96웰을 또 이제 4등분에 해서 이제 384 웰로 만든 타입입니다. 결국 384와 1536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그레이션이 되고 있고, 로보틱스가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약 시장에서는 이미 이 오토매틱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 나노웰, 3, 4, 5, 6 나노웰까지도 현직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기존의 시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드럭 디스커버리 그 에포트로 이제 프로덕트 효율성이랍니다. 또는 이제 시간, 또는 이제 그 코스트 다운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작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기존의 플랫폼하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조화를 시키느냐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숙제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럭 디스커버리 프로세스가 권인상 단계에서 이미 그 타겟을 셀렉션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프라이머리 또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인비트로 테스팅, 애니멀 테스팅, 그 다음에 임상 단계 이렇게 거치죠. 그래서 거의 뭐 10년 이상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초기 이 스크리닝 단계에서 스루풋을 이제 높이는 그런 툴이 이제 지금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비트로 테스팅이나 이제 애니멀 테스팅을 배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퍼펙트 디스크 타입으로 마이크로 플루이드 그 샘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타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출시한 피라패크에서 출시한 그 DNA 샘플의 전용 랩워치 때는, 또는 이제 단순히 캐피러리 액션이고요. 드라이빙 포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일렉트로카이네틱 포스고 여기는 캐피러리 액션입니다.
이거는 센트리퓨걸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중요하게 멀티프란 이건 이제 엔자임에 이제 똑같은 SL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기존의 HTS하고 잘 컴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결국 이쪽 바이오 쪽 산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샘플 프리퍼레이션이라든가 할 일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션 방법도 이제 옵티컬한 방법이 이제 핸드헬드 디바이스로 갈 경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챌린지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플랫폼하고 어떤 컴피티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차이가 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플랫폼도 나노리톤, 하이피콜리톤까지 핸들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능을 차별화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이크로 플루이드나 이런 것도 이제 캐드 작업 이런 것들에 이제 요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트로덕션을 너무 좀 길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는 예전에 이제 종합기술원 체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전자회사로 이제 발바꿈이 되었지만 일단 비전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일렉트로닉스를 갖다가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파트를 이제 담당을 하는 일이 이제 저희 미션이고요. 현재 이런 말씀드린 그런 집계통의 디텍션 관련되는 일하고 또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HTS 또는 이제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했던 일을 약간 조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서는 이제 DNS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 엔자임 액티비티를 갖다가 측정하는 디스코더블 타입의 센서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GOT하고 GPT 간 기능을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이템을 스몰테니어스하게 같은 엔자임을 써가지고 이제 디텍션 하는 건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실제 샘플입니다. 샘플이 아주 전 OHP 필름처럼 이렇게 샌들 만들어서 가위로 잘라서 이제 우리가 패키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이제 조금 발전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뮤노 센서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틱필름 일렉트로케미컬 디바이스에다가 이 박사님 계시는 잘 아시는 이제 이뮤노 포마트 웹비를 갖다가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프린시플 샘플 로딩 존에 이제 결국 어넬라이트하고 컨주게이트를 만드는데요. 이 프린시플이 이 라이포즘입니다. 라이포즘 안에 엘렉트로 액티브한 물질을 인트랩을 시켜놓고 라이포즘을 깨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이뮤노레이션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포즘을 깨는 물질로 이제 사이토라이팅 에이전트로 우리가 멜리틴을 사용을 했어요. 멜리틴하고 샘플하고 컨주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결국 샘플 농도에 비례하는 엘렉트리컬 시그널을 얻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어넬라이트로는요, 천식 치료제인 시오필린을 이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분석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정도 걸리고, 대신에 이제 임상학적으로 시오필린 농도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per ml 단위까지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로 트랜스미터 센서를 저희가 카본 마이크로파이버에다가 컴포지트 폴리머로 나피온하고 페릴렌디아민하고 레지슈널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실렉티비티를 좋게 해가지고 센서를 만드는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요, 이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저희가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 펑션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피아라고 해서 이제 일단 GC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국 나이트릴 옥사이드 스테이지가 활성화돼가지고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이제 생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인비보 모니터링을, 그러니까 실제로 마우스에다가 이제 인젝션을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이 컨덕토메트릭 바이오센서의 경우는 저희가 조얼겔 메소드를 썼습니다. 조얼겔 방법으로 엔자임을 보존하기 위해서 컨벤셔널 조얼겔 메소드로 해가지고 샘필름이나 색필름으로 이제 디벨롭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조얼겔 프로세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리티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조얼겔 컴포지션에 KMS 실록산 컴파운드하고 이 워터 레이쇼가 리스판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룰러 레벨에서 이제 인비트로 에세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해오고 있는 것이 이 글래스에다가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를 갖다가 이제 디포지션하고 셀 컬처 유니트를 갖다가 컴바인해서 해가지고 이 8채널에서 그 셀 임피던스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노마 셀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멀 셀이니까 그로스가 아주 액티브하게 그로스가 되면은 임피던스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한 예고 엔티튜머 드럭인 에포사이드를 첨가했을 때 셀 그로스가 이니비션을 받아가지고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니비션을 많이 받는 걸로 알 수 있었고 컨벤셔널 한 그 MTT 크로메트릭 에세이하고 봤을 때도 이건 이제 배치로 10시간, 30시간 계속 따로따로 컬처를 해서 따로따로 옵티컬하게 시스템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DNA 칩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케미 루미네센스, 전기화학 유발, 발광 반응을 이용한 DNA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한 것이 이 루세늄 컴플렉스가 이제 이 ECL 반응을 아주 잘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옥시더티브 리덕션 패스웨이라는 것이 87년에 어프로벌이 됐는데요. 이 경우에 이 프린시플은 이 루세늄 컴파운드가 전극에서 산화가 된 상태에서 이 리덕턴트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환원이 되고요. 이 상가하고 일가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가가 되는데 이 이가가 결국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빛을 냅니다. 오렌지 컬러 빛을 내는데요. 이때 이제 프린시플은 아민 계통의 리덕턴트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한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저희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이 리덕턴트 대신에 DNA 더블 스트랜드의 인터클레이션이 잘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인터클레이터가 이제 리덕턴트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 더블 스트랜드 양에 비례하는 라이트 시그널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스킨 골드 성상에 DNA하고 이제 루세늄 컴파운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든지 했을 때 인터클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텐셜을 걸어주게 되면은 루세늄 컴파운드하고 인터클레이터 간의 이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 ECL을 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어레이로 구동을 할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샘플 전체를 스텝하고 이런 ECL 디바이스, ECL 칩을 인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디스포저블 유닛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DNA 인터캘리터를 저희가 한 20여 가지 시험을 했고요. 샘플로 이제 시형 바이러스 쪽의 UTR 리전 중에서 22모 올리고모를 가지고 한쪽을 이제 사이오 그룹으로 이제 셀프 어셈블리를 하고요. 나머지 타겟 리버시블한 시퀀스를 타겟으로 해서 했습니다. DNA 바인딩 인터칼레이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알려져 있지만요. 특히 이제 이런 알필아민 계통이 있으면은 이제 ECL을 많이 유발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지만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기화학 반응하고 전기화학 실험하고 이
일렉트로케미컬 루미네센스 이 PMT 가지고 동시에 시뮬테니어스하게 스케일을 하면서 정기압 CV 컵을 그리면은 결국 그 사람하는 반응이 일어난 그 어떠한 예를 들어서 ECL 9480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죄송합니다만 지금 컬러가 아니고 백이라도 구분이 안 되는데요. 94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압 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빛도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O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압 반응이 안 일어나고 빛이 이제 안 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ECL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인터폴레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몇 가지로 찾았고요. 그걸 가지고 DNA 하이브리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탠드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키고 인터폴레이션을 시킬 때 결국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 시노 레벨로 싱글 스탠드 DNA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빛이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인터폴레이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확연하게 이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타입의 이제 인터폴레이터 같은 경우로 넣었을 때를 보면은 이 싱글 스탠드하고 더블 스탠드하고의 그 차이를 갖다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이 ECL을 이용하면 기존의 컴포컬 레이드 스커너 같은 타입으로 사용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만 걸어주면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서 이제 빛이 나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다 이제 레이저 소스를 이용을 해서 플로레센스 패그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또 그 이런 간단한 형태의 그 레버너시 디바이스를 옵티마이즈하는 그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하이스루풋이나 이제 코스트 다운 또는 이제 이미디어트 리저트 또는 이제 POC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다이버시티 파트를 위해서 이런 미니어처라이전 기능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이오칩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디자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김대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뭐 이런 이모빌라이징 파트 또는 이제 디텍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존의 SA 플랫폼하고 이제 새로운 SA 플랫폼하고 이제 콤비네이션 시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디텍션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켓에 이런 진단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POC, SA는 결국 이제 진단 쪽에 얘기가 되는데요. 진단 쪽으로 커머셜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시뮬테니어스하게 정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SA 타임도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호울 블러드 가지고 이제 원스텝으로 SA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가장 유리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기존의 라이즈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 B그룹